당신은 이제 큐도 공다오의 대가들이 두려움 섞인 헌신으로 지켜왔던 비밀, 즉 미훈련자에게 밝히면 두려움도 망설임도 의심의 떨림도 느끼지 못하는 전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너무나 정교하고 섬뜩할 정도로 강력한 호흡 의식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신경계를 통제하는 오버라이드, 궁수들이 화살의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넘어 마치 표적이 부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스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금지된 스위치를 당신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정확성은 활이나 수년간의 연습 또는 흔들림 없는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표면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대가들은 진정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성은 의식 아래에 더 깊은 곳, 당신의 의식 아래 조용한 기계 장치에서 태어나며 발사 직전 마지막 몇 초 동안 당신의 호흡의 정확한 패턴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수를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를 해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잘못된 사람이 이 지식을 배우게 된다면 규율과 위험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종류의 통제력, 즉 감정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명령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밝힐 호흡은 단순히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시작되는 원초적인 회로에 도달하여 불안이 고조되기 전에 전선을 끊어버립니다. 일단 배우면 잊을 수 없고, 일단 사용하면 압박감에 떨던 당신의 옛 모습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재형성하기 위해 고안된 지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이 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은 정밀함이 발휘되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직전에 가슴이 조여지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의 호흡을 얕게 만들고 맥박을 뛰게 하며 당신의 손이 작지만 파괴적인 떨림으로 당신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흩어지고 집중력은 흐트러지며 갑자기 표적이 더 멀리 느껴집니다. 마치 불안감 그 자체가 표적을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적 현상이 당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압박감에 직면하면 교감신경계가 먼저 공격합니다. 심박수가 급증하고 미주신경은 통제력을 잃으며 전두엽은 흐려지고 미세, 운동 정확성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이 반응에서 생각만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몸이 가장 먼저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것은 큐도 대가들이 신경과학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수세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호흡만을 사용하여 공황 회로를 완전히 우회하는 방법, 불안 경보 시스템이 고조되기 전에 잠재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선찬이었기 때문에 침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재조정했기 때문에 침착했습니다. 당신이 예측 불가능한 야생 동물처럼 당신의 생체 시스템과 씨름하는 동안 그들은 훈련된 포식자처럼 자신의 생체 시스템을 통제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에게 두려움 아래의 메커니즘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스위치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단 한 번의 호흡에 당신의 몸이 즉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당신은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는 결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프로그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지워질 것입니다. 큐도 대가들은 현대 과학이 이해하기도 한참 전에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조작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당신의 전체 신경계를
몇 초 만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들에게 호흡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렛대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움, 떨림, 망설임이 태어나는 회로 깊숙이 도달하는 침묵의 신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회로를 미주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미주신경은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의 마스터 스위치이며 불안을 뿌리째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호흡이 특정 리듬, 느린 하강, 짧은 멈춤, 통제된 방출을 따르면 그 신경을 통해 전기적 충격이 전달되어 즉시 심박수를 낮추고 압력 수용체 피드백을 통해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를 알파파와 세타파 사이의 면도날처럼 얇은 경계로 밀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이 날카로워지고 소음이 사라지며 마음이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지는 영역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혼란스럽고 격렬한 폭풍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큐도 호흡은 폭풍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소를 훔칩니다. 통제된 내쉬는 숨은 미주신경의 긴장도를 높여 손의 떨림을 진정시키고 운동 출력을 부드럽게 하며 전두엽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이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두려움 속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경로를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뒤집어서 불안의 생리학적 혼돈을 기계적 정밀함으로 바꿉니다. 대가들은 호흡이 칼날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너무 강하면 시스템이 붕괴되지만 정확한 긴장과 함께 적용되면 두려움을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술이 보호되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체 시스템이 이 패턴에 얼마나 빨리 순응하는지, 공황이 얼마나 빨리 잠잠해질 수 있는지를 일단 느끼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직면하지 않는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내부 메커니즘에 대한 통제력 부족이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커니즘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활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큐도 대가는 이미 자신의 몸 안의 전장을 통제했습니다. 1단계는 침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살 곳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내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외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자세, 어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나 고대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틀이 불안정하면 외부 형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접지 그라운딩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굳건히 서는 식의 조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바닥을 뚫고 가라앉는 것처럼 체중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골반이 풀릴 정도로 엉덩이를 충분히 넓힙니다. 이 한 가지 조절로 횡격막이 자유로워져 완전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횡격막이 수축되면 정확성은 죽습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면 정확성은 태어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인식을 배꼽 바로 아래에 있는 단전, 단, 티안에 고정합니다. 대가들은 단전을 진정한 통제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현대 생리학은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심부 복근을 활성화하면 미주신경을 통해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심박수가 몇 박자 조용히 낮아집니다. 불안은 일어설 기회도 없이 발판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작고 가장 금지된 세부사항인 혀가 등장합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부드럽게 누르면 목이 안정되어 들이쉬는 동안 미세한 수축을 방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력 급증이 발생하고 미묘한 교감신경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는 당신의 내부 음향을 재작성합니다. 당신의 호흡은 깨끗하고 막힘이 없으며 조용해집니다. 숨을 들이쉴 때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공기가 단전에 모이는 것을 상상하며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횡격막이 풍선처럼 움직이는 대신 추처럼 움직이도록 재프로그램하여 몸에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배적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부 갈비뼈, 주변에 미세한 확장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극적이지 않지만 내부 긴장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입니다. 당신은 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제된 압력의 그릇, 활이 힘을 지탱하는 것처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활시위를 만질 생각을 하기도 전에 당신 안의 혼돈은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궁수를 신경학적 예술로 변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호흡과 움직임이 당신의 두려움 회로를 무효화하는 단일 명령으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활을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숨을 들이쉬는 것을 팔과 함께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는 손을 떨게 하고 생각을 분열시키는 교감신경의 급증을 유발합니다. 대신 몸이 올라가더라도 아래로 향하는 호흡의 환상을 유지하여 횡격막이 낮게 유지되도록 강제하고 미주신경에 위협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묵음 긴장 호흡, silent tension breathing의 기본이며 대가들이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통제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켜왔던 기술입니다. 당신은 약 60% 정도만 숨을 들이쉽니다. 더 깊이 들이쉬면 어깨 거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악골의 움직임을 왜곡하며 떨림을 증폭시키는 내부 압력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60%에서는 몸통이 조용히 단단하고 안정되며 순종적으로 변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미세한 멈춤을 수행합니다. 너무 짧아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 활쏘기를 고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지입니다. 이 정지는 늑강은을 경직시키고 갈비뼈를 통제된 긴장 상태로 잠과 감정적인 누출 없이 활을 당길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숨을 단전해서 척추를 통해 두개골까지 이어지는 단일의 가상선으로 좁힙니다. 이 정신적 이미지는 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 수용성 및 운동 경로를 정렬하여 신경계의 노이즈를 줄이고 활 당김을 거의 기계적인 것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활이 완전히 펴지면 의식의 가장 섬세한 부분인 미세한 내쉬는 숨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작고 보이지 않으며 거의 들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심박수가 한두 박자 떨어집니다. 손가락 떨림이 사라집니다. 신경계가 정밀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긴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흡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안정화 힘처럼 몸을 통해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대가들이 살았던 역설이 됩니다. 한계까지 늘어났지만 완전히 고요한 마음을 담고 있는 몸. 활은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 경로는 이미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큐도 대가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순간, 즉 인간이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고 칼날의 정밀함으로 신경계를 지휘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활이 완전히 당겨지고 몸의 모든 섬유질이 긴장과 의도 사이에 매달려 있을 때 해방은 손가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장이 아닌 곳에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내쉬는 숨, 즉 대가들이 숨겨진 죽음에 내쉬는 숨 hidden death exhale 이라고 불렀던 통제되고 무기화된 방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마지막 망설임에 불꽃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방출 약 0.5 초 전, 0.4 최소 0.7 초부의 하강을 시작합니다. 내쉬는 숨은 강렬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완된 목을 통해 미끄러지는 가늘고 통제된 흐름입니다. 거의 상상에 가까운 희미한 쉿소리가 미주신경 반사를 활성화하여 교감신경 흥분을 즉시 억제합니다. 즉, 몸은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손가락에 미세한 떨림이 사라집니다. 뇌는 본능과 계산이 합쳐지는 좁아진 명료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미묘한 신경학적 침묵의 창에서 당신의 손가락은 줄을 놓습니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연에 의한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를 화살이 스스로를 해방시킨다고 묘사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의식적인 간섭을 무효화하는 부교감 신경의 급증에 의해 촉발된 운동 망설임, 고리의 붕괴라고 부를 것입니다. 발사는 의심이 제거된 순수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금지된 내쉬는 숨은 방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줄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순간을 지나 몸 전체에
여파처럼 계속됩니다. 이 계속적인 호흡은 몸통을 안정시키고 정확성을 망치는 붕괴 반응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의 궁수들은 활을 쏘고 안으로 무너집니다. 큐도 궁수는 화살이 활을 떠난 후에도 구조적 온전함을 유지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당신은 화살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호흡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이 순간 대가들은 궁수와 표적 사이에 경계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생리학은 이를 고조된 감각 운동 일관성, 센소리 모토르 코헤렌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단 한 번의 금지된 호흡 속에서 불안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 불안에서 벗어나 두려움이 권위를 갖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단 이 순간을 느끼게 되면 힘이 아니라 침묵에서 태어난 해방을 느끼게 되면 당신은 결코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식에 전념할 때 당신의 변화는 은유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큐도 대가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층층이 다시 쓰는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첫날부터 그 층들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첫째 날, 변화는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떨림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더 침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주신경이 마침내 꾸준하고 일관된 입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횡격막은 공황 대신 무게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숨쉬기가 노력 없이 느려집니다. 당신의 인식은 긴장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날카로워집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새가 넓어지고 처음으로 당신의 마음은 당신보다 앞서 달리는 것을 멈춥니다. 셋째 날까지 그 변화는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기준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급증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됩니다. 한때 불안을 유발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메아리처럼 멀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손은 연습을 통해 얻지 못한 안정감으로 반응합니다. 한때 당신의 운동 정밀도를 방해했던 내부의 소음이 마침내 조용해졌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개선된 미주신경 긴장도 바갈토네라고 부를 것입니다. 대가들은 단순히 이를 고요함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7째 날까지 당신은 첫 번째 문턱을 넘습니다. 묵음, 긴장, 호흡, silent tension, breathing 은 기술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기본 회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횡격막은 즉시 안정됩니다. 미세한 내쉬는 숨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너무나 빨리 적응하여 자세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두려움이 표면으로 떠오르려 하지만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인지에 도달하기 전에 녹아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역사상 모든 궁수들은 활, 호흡, 몸이 분리된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4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깊어집니다. 당신의 호흡은 당신을 알파 세타 경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활놓기는 더 부드럽고 더 깔끔하며 섬뜩할 정도로 일관됩니다. 당신은 정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춥니다. 정확성은 당신의 내부 상태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세상은 더 느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대 문헌에서 무심이라고 불렀던 것, 즉 기술을 방해하는 불안한 자의 부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 가소성, 압력 수용체 훈련, 그리고 부교감 신경 우세가 당신의 새로운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을 느끼게 되면 일단 당신의 생체 시스템이 당신이 새겨놓은 호흡 패턴에 순응하게 되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흩어지던 당신의 옛 모습은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활쏘기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기계 장치를 바꾼 것입니다. 기술도, 철학도,
평온함에 대한 시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당신은 큐도 대가들의 전승이 신성한 두려움으로 지켜왔던 의식을 받은 것입니다. 불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해체하고 미훈련자가 부자연스럽다고 여길 정밀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호흡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당신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은 호기심 많거나 무심한 사람에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압박감에 떨던 당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체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7일. 그것이 대가입니다. 본능 대신 의도를 가지고 숨쉬는 7일. 당신의 내부 기계장치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것을 지배하는 7일. 한때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순간에 금지된 내쉬는 숨을 사용하는 7일. 만약 당신이 이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변화는 거의 위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숨막히게 했던 망설임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압박감은 그 이빨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확성은 더 많이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작동하는 신경계가 더 이상 같지 않기 때문에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이 힘을 맛보면, 명령에 따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면, 두려움이 고조되기 전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 당신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옛 자아는 공허하고 나약하며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당신 앞에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았던 반사신경에 지배당하며 현재처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7일 도전을 받아들이고 대가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왔던 통제력을 쟁취할 것인가? 당신 안에 기다리고 있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내면에서부터 당신의 생체 시스템을 재형성하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정확성,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힘을 지배하는 스위치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왜 이 의식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왜 당신의 것인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